자, 안녕하세요. 기초연기 그 제가 공연에 따른 휴강 때문에 보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지금까지 마임을 열심히 잘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실체도 우리가 연습을 하지만은 연기에 대한 정의 에 대해서, 그 다음에 연기란 어떤 것인가, 조금 더 이론적인 측면에 대해서 기초연기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먼저 연기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연기의 정의를 한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연기의 정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한 사람이 무대 위에서 행해지는 어떤 타인의 캐릭터를 어, 잘 습득을 해서 모방하는 그 정도. 어, 물론 짧게는 그렇게도 말을 할 수 있겠지만은 조금 더 연기에 대한 조금 더 이렇게 구체적이고 이렇게 어, 실질적인 정의를 한번 살펴보자면은, 첫 번째 연기란 어, 쭉 한번 나와 있는 정의를, 제가 내린 정의를 한번 살펴보면은 연기의 정의는 첫 번째로 일상생활과 비교되는 말로, 두 번째는 연기자가 그 자신을 떠나, 3번 주어진 대본에서 제시한 인물로 변신하여, 4 무대나 카메라 앞에서, 5 미리 잘 짜여진 계획에 따라 연습으로 익숙하게 익혀진 말과 표정, 몸짓을, 6 연출자와 그 밖의 사람의 도움을 받아, 7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드러난 행위다. 조금 길죠, 그죠? 근데 이 안에 연기의 모든 실체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일상생활에 비교되는 말과, 자, 일상생활과 비교되는 말이 뭘까? 물론 그 연기의 대본 자체는 일상생활의 말을 바탕으로 쓰여진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생활의 말은 생각하지 않고 보통 엄마한테 용돈 줘, 엄마 밥 줘, 그냥 무심코 튀어나오는 말이죠. 그러나 대본이라는 것은 일상생활의 말을 바탕으로 하여 그 캐릭터를 잘 나타낼 수 있는 말을 작가가 정리해서 나타난 게 대본이고, 그 대본을 바탕으로 연기를 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의 말과 비교가 된다. 예를 들어서 욕을 잘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사투리를 잘 쓰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굉장히 신경질적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일상생활의 말을 바탕으로 하지만 그 캐릭터를 잘 나타낼 수 있는 말을 작가가 잘 정리해서 나타난 게 대본이기 때문에 일상생활의 말과 조금 비교가 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연기자가 그 자신을 떠나. 자, 이 말은 조금 연기 이론가들에 대해서 조금 정의가 엇갈리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백지로 만들어야 된다. 아니다. 자기 자신만의 그림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그림을 그려야 된다. 이렇게 두 갈래로 나눠서 자기 자신의 정의를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어떤 게 맞을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게 꼭 맞다 틀리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자기 캐릭터와 비슷하다면 자기의 어떤 고유의 캐릭터를 살리는 것도 좋을 것이고, 자기의 캐릭터와 전혀 다르다면 아예 백지 상태로 만들어서 접근을, 연기자, 배우, 어떤 그 캐릭터로 접근을 하는 게 좋을 것이고, 그래서 어떤 게 꼭 정답이다라고 말하기는 좀 힘들다. 그래서
아무튼 연기자는 자신을 벗어나 제3의 인물로 창조를 해야 되는데 본디의 그 개성을 본연의 개성을 가지고 가느냐 아니면은 처음부터 그 하나의 캐릭터를 창조하느냐 그것은 어떤 방법론의 차이가 아니라 그 조건의 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주어진 대본에서 제시한 인물로 변신하여. 그죠? 그건 뭐 2번과 연기자가 그 자신을 떠나라는 말의 연장선이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아무튼 대본에서 제시한 그 인물로 변신을 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무대나 카메라 앞에서 우리는 지금 연기를 하는 것이 무대 연기를 위한 연기입니다. 자, 무대 연기는 예를 들어서 대극장이다, 계명아트센터다. 그러면은 저 1층에서 무대 위에서 하는 것이 저 3층 꼭대기에 전달되려면은 아주 조금 과장되고 크고 이런 제스처나 목소리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연기자들이 뭐 선이 굵다 뭐 이런 말들이 연극 배우들이 선이 굵다 이런 말을 하는 것들은 아마 연극 배우들이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눈썹 하나 움직임까지 이런 것을 잡는 것보다는 저기 3층 꼭대기에 있는 끝에 있는 관객들한테도 전달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역량을 나타내는 말로 그래서 선이 굵다 이런 말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연기는 여러분들이 좀 거북하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싹 다가가면은 카메라 앞에서 제 눈썹 하나 움직이는 거, 제 흰 눈썹 난 것까지 여러분들이 다 보이시지만 무대에서는 그런 것까지 전달하는 게 아니라 어떤 감정을 전달하기 위해서 내 어떤 표현을 전달하기 위해서 조금 더 확장성 있는 그런 연기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가장 또 큰 차이점은 카메라 연기 같은 경우는 NG가 있죠. NG, 노굿. 그리고 한 장면을 드라마에서 영화에서 찍기 위해서 여러 각도에서 여러 번 찍는단 말이죠. 또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미국 로켓 촬영을 가야 된다. 그러면 대본 순서에 따라서 미국 로켓을 왔다 갔다 할 수는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찍고 올 수 있는 건 다 찍고 와야 되고 모지라면은 뭐 비슷한 장소에 한국에서 찍는다든지 아니면 다시 간다든지 분량이 많다면 그래서 앞뒤 순서가 굉장히 뒤죽박죽이고 카메라 편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영화나 드라마의 대본 보여지는 우리에게 보여지는 내용이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기 라스나 뭐 이런 프로그램을 보면은 단역 배우들, 조역 배우들이 이번에 나 아주 좋은 영화에 출연했어. 근데 이번에 아주 분량이 많아. 근데 막상 그렇게 친척들하고 친구들한테 선전을 해 놨는데 막상 가서 보니까 분량이 조금이라는 거죠. 그래서 편집의 예술입니다. 그리고 오게티 같은 경우도 미국 로켓에서 지금 막 들어와서 장면상으로는 대본 순서상으로도 미국에서 들어와서 한국에서 뭐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핸드폰이 A전자에서 S전자로 바뀌어 있다든지 이거는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어떤 실수라는 거죠. 왜? 아무리 스태프들이 옆에서 도와주고 해도 연속성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오게티들이 일어나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무대 연기는 공연이 시작되면서부터 끝까지 하나의 실수도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등장인물과 모든 스태프들이 초긴장을 하고 집중을 해서 쭉 연속성을 가지고 이어간다는 거죠. 자, 제가 사람을 무대 위에서 대본상 죽이기 위해서 칼을 들고 나와야 되는데 칼을 못 들고 나왔다. 그러면 목을 졸라서 죽이든지 아니면 흉기를 들고 그 역할을 수행을 하든지 뭐라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되지 않으면 죄송합니다. 저 칼을 안 갖고 왔기 때문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겠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무대나 카메라 앞에서 하는 것들은 연기 방식이나 테크닉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좀 차이가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잘 짜여진 계획에 따라 반복적으로 연습하여 익숙하게 익혀진 말과 표정, 몸짓, 동작. 자, 우리가 연습을 하죠. 연습의 과정을 리허설이라 하는데, 자, 무대에서는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를 모릅니다. 갑자기 조명이 나갈 수도 있고, 갑자기 뒤에서 컵 깨지는 소리가 날 수도 있고, 어떤 상황에 대비해서 그대로 쭉 이어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연습을 하고 반복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연습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한 곡을 부르기 위해서 수십 번, 수백 번을 부르듯이 무대 위에서 관객들 앞에서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배우들은 수십 번, 수백 번을 아주 무의식적으로 갈 수 있도록 반복적인 연습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연출자와 그 밖의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자기가 연기를 하지만은 연출자나 무대 감독이나 등퇴장의 어떤 방향, 그 다음에 등퇴장의 큐, 타임, 이런 것들을 무대 감독이나 연출자를 통해서 연기의 테크닉, 아니면 감정 표현의 방식, 아니면 자세의 수정, 아, 나는 이런 자세가 관객의 입장으로서 연출자가 보기에는 더 좋아. 그러나 배우는 그런 자세가 불편하다, 감정 표현을 하는데 잘 나타나지가 않는다 하면 그런 사람들과 이야기를 통해서 수정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7번,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드러나 보이는 행위.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무대 위에서 관객들에게 보여지는 행위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연기의 정의는 이렇게 크게 7가지로 제가 한번 나누어서 정의를 내려봤는데, 아무튼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문장으로 정리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면이 있다. 자, 그러면은 그 좋은 연기를 하기 위해서 예를 들자면 좋은 연기가 이루어졌다, 좋은 연기가 행해졌다 고 느낄 때는 본인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가. 첫 번째로는 극적으로 재구성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이 말은 무엇이냐? 구체적으로 이렇게 연습을 하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대처해야 되고 저 상황에는 이렇게 대처해야 되고 스스로 어떤 방법을 깨닫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두 번째는 환경 조건과 잘 맞았다. 내가 끊임없이 소파를 놓고 싱크대에서 설거지를 하고 그 다음에 소파에 앉아서 신문을 보고 이런 것들이 소품을 놓고 했다가 무대 위에서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아주 자연스럽게 잘 맞았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무대 위의 환경 조건, 그 다음에 비치는 조명, 그 뒤에 나오는 영상, 그림, 이런 것들과 모두가 하나의 그림으로 잘 맞아떨어져서 편안해졌다는 느낌을 받았을 때 좋은 연기가 실현됐다고 말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를 들자면은 내가 연기를 하는 동안 무의식적인 행해졌지만 뭔가 뿌듯하고 뭔가 이상하고 짜릿한 느낌을 받았다. 그러면은 이 연기들이, 행해진 것들이 나와 잘 맞아떨어졌고 그것이 관객에게 기본적으로 잘 전달되어졌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기를 실행하고 난 뒤에 잘 못했던 것 같다, 좀 나쁜 어떤 패턴은 어떤 것이냐.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구성했는지 잘 모르겠다,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다, 그때 내가 무슨 실수를 했지, 자꾸 이런 생각이 든다면은 그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니다. 그 다음에 내가 그 임무를 재현하는 동안 나는 열심히 무엇인가를 연습했는데 뭔가 아쉽고 잘 표현하지 못했던 것 같다. 그 다음에는 하는 동안 내가 자꾸 집중력을 잃어서 뭔가 딴 생각이 자꾸 들었다.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연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연기들은 언제 발생되었냐? 어, 처음에는 모방설이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모방설이 있는데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에 보면은 모방설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동물의 흉내내는 것,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가지를 흉내낸다는 것, 아니면 어제 있었던 사건을 아주 재미있게 맛깔스럽게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의 말의 톤이나 어떤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흉내내는 데서 시작되었다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모방설이 있고요. 두 번째는 고대의 제의식에서 제사에서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은 어떤 가면을 쓰고 무의식적으로 행동을 한다는 거죠. 행동을 하는데 그 행동을 하는 게 연기라고 보는 관점이라는 것보다는 연기를 하는 사람과 그 제사를 이끌어주는 사람을 지켜보는 사람, 그러니까 행위자와 관객으로 나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연기의 시작이 아닌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이론은 제럴드 엘스의 이론인데, 이런 모든 것도 어떻게 보면은 발생에 도움을 줬지만, 그래도 이 연극의 연기부터 시작된 이 연기라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고유의 창작 영역이다. 어떤 것에서도 영향을 조금씩은 받았지만 결국은 그걸 만들어낸 건 인간의 의지에서 만들어냈다는 것이 제랄드 엘스의 이론입니다. 그래서 연기의 발생에는 뭐 그 정도 세 가지 이론이 있다는 거 정도. 자, 그 다음에 좋은 배우의 조건. 좋은 배우가 되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냐? 물론 주역 같은 경우는 외형이 좀 타고나야 되는 어떤 그런 것도 있죠, 그죠? 그러나 좋은 배우를 우리가 외모나 외형이 좋다고 해서 그 배우를 좋은 배우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좋은 배우가 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 첫 번째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좋은 배우는 스펀지와 같아야 된다. 좋은 배우는 스펀지와 같아야 된다. 그게 무슨 말인가? 이 스펀지는 자기가 필요한 곳에서 그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서, 무슨 말이냐 하면은 스펀지가 이렇게 쭉 오므려서 물 바켓 안에 쫙 있으면은 스펀지를 놔두면 물을 갖다 쭉 빨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스펀지가 빨아들인 물이 필요할 때 짜면은 쭉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역량, 감정, 기술, 테크닉, 제스처, 화술 이런 것들을 아주 연습과 기본적으로 잘 습득을 해서, 그 다음에 연기자들이 모든 감정을 다 경험을 해볼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안 계신데 어머니가 돌아가신 느낌을 어떻게 받을 것이며, 아직도 살아계신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느낌을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모든 이 감정을 다 경험해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감정들, 테크닉, 화술의 기술들을 잘 조합해서 갖고 있다가 그 필요한 곳에 가서 그 감정을 대입시켜서 이렇게 쭉 관객들한테 뽑아내 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이 어떻게 보면은 뭐 다른 말로 열려 있어야 된다, 잘 수용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잘 표현을 해야 된다. 이 말이 어떻게 보면 함축적인 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배우는 뭐 열려 있어야 된다, 흡수력이 좋아야 된다, 표현력이 좋아야 된다, 모든 게 이 스펀지와 같다는 것. 그 다음에 이런 단어로 나타낼 수 있을 것 같다. 그 다음에 빠르고 정확한 판단력과 풍부한 적응력을 지녀야 된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무대 위에서는 어떤 예기치 못한 사건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경험한 건데요. 제가 영광철 선생님하고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영광철 선생님은 연습 때 한 번도 오시지 않고 그때 커트만 정확하게 보내드리고
무대 리허설 때 딱 왔습니다. 무대 리허설 때 딱 와서 첫 번째 무대 리허설은 관객에서 이렇게 쭉 악보를 펴고 지켜보시더니, 두 번째는 유 선생 나 뒤에서 이 무대를 한 사람이 하는 동안, 그 역할을 하는 동안 자기는 뒤에서 그냥 한번 따라다니면서 느끼면 안 될까, 그렇게 하시라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자기 리허설 때 그대로 하셨습니다. 하나도 틀림없이. 그런데 무대 위에서 공연날 사건이 생겼습니다. 갑자기 예기치 않게 막이 제자리에 떨어져야 되는데 공조로 인해서 뒤에 있는 화분을 쳐서 꽃이 떨어졌습니다. 저걸 무대 막 뒤에 떨어진 건 스태프들이 가서 주우면 되는데, 막 앞에 떨어진 건 관객들 때문에 주울 수가 없습니다. 저걸 어떡하지? 어떻게 해결하지? 라고 생각하고 우리 스태프들이 전부 다 무전을 하고 있는 동안 영광철 쌤이 그 다음에 등장을 하시더니 그 떨어진 꽃을 자연스럽게 자기는 하나 꽂고 또 하나 떨어진 거는 주워서 냄새를 맡으면서 자기 상대방 배우한테 전달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빠르고 정확한 판단력, 적응력, 이런 거죠.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무슨 상황이 어떻게 바뀔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드라마나 TV 같으면 컷! NG 하고 다시 찍으면 되는데, 무대 연기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든 환경에 잘 적응하고 빠르게 판단하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객관적이고 비판적이어야 된다. 이 모든 예술가들이 마찬가지가 되어야 됩니다. 남이 연기하는데 제 연기는 어떻고, 그럼 내가 내 연기를 보고 있을 때 무엇이 잘못됐고 어떻게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되며, 이런 시각을 제3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비평하고 평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남들한테 하라는 게 아니라 그걸 자기 걸로 만들어라는 겁니다. 나는 저러고 있지 않나? 내가 내 모습을 봤을 때 이건 그 캐릭터가 아닌 것 같다. 내가 내 모습을 봤을 때 그 안에 그 캐릭터가 나야 되는데 그 안에 유철우가 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객관적이고 날카로운 시각을 가지고 비판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는 이제 좀 상업적인 예술에 해당되는 말인데, 좀 특별해야 된다. 이 말은 특히 이제 좀 상업적인 예술, 좀 실력은 좀 떨어져도 외모가 좀 된다든지 이렇게 신체 구조가 좀 된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아무래도 상업적인 예술에서는, 특히 뮤지컬 같은 경우, 영화 같은 경우는 물론 뭐 실력이 좋은 배우도 캐스팅 되겠지만은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플러스 요인은 된다는 건 할 수 없어야 된다.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 다음에 진실해야 된다. 이 예술가들은 작품을 대할 때 하는 척, 건방 떨면서 저 잘할 수 있어요 했다가 실제 시켜보니까 그러지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모든 일에 진지하게, 진실하게, 처음 경험하는 것처럼 초심을 잃지 않고 항상 겸손한 자세로, 낮은 자세로 작품을 대하고 관객을 만나야 되는 게 좋은 배우가, 좋은 배우뿐만 아니라 이것은 좋은 예술가가 되는데 아주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배우가 되는 조건을 한번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조금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제가 보면은 그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그냥 하시면서 느낄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배우지 못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것들 이나 아무튼 좀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요약해서 지금 하는 보강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안 되는 게, 지금은 이제 혼자 마임을 하지만은
제가 오페라 워크숍을 이렇게 시켜보면은 잘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공연을 해보면 잘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듣는 연기입니다. 듣는 연기라는 건 뭐냐면 상대방이 뭔가를 하고 있을 때 내가 뭘 해야 되는지, 특히 오페라 워크숍 같은 경우 시켜보면은 자기 말도 무슨 말인지도 모르면서 남이 하는 말을 어떻게 그 말을 원어로 이태리어로 하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 남이 하는 말도 모르니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는 거죠. 상대방이 하고 있을 때 끊임없이 받아주고 호응해주고, 그래 그렇지, 어깨도 두드려주고,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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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말이 맞아, 야 그건 아니야 라는 투로 계속 끊임없이 제스처도 해주고 들어주는 연기를 끊임없이 해줘야 되는데, 앙상블 연기를 시켜보면은 연기를 처음 하는 사람이 가장 안 되는 게 리액션입니다. 듣는 연기입니다. 물론 이 듣는 연기가 하는 연기에 방해를 줘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어려운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내가 하는 연기를 할 때도, 예를 들어서 내가 열심히 연기를 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지금 봤을 때 다음 대사가 뭔지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저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냐고요.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을 때 상대방이 잘 받아줬을 때 뭔가 좋은 케미가 일어나는 것처럼, 상대방이 하고 있을 때도 내가 좋은 리액션, 듣는 연기를 해줄 때 또 좋은 케미가 일어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듣는 연기. 그럼 듣는 연기의 가장 기본은 뭐냐? 그 말과 상황에 따라서 시선을 맞추거나 아니면 돌아서거나 긍정을 해주거나 부정을 해주거나, 이런 것들이 가장 기본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듣는 연기의 연장선인데, 자, 무슨 말이 짧게 끝나서 내가 바로 아니야, 그건 아니야 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합니다. 말을 하는데 굉장히 긴 문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갑자기 처음부터 이렇게 듣고 있다가 아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말을 하고 있을 때 그래 그게 아니라니까. 말은 뭐냐, 상대방이 리액션 말을 할 동안 내 감정은 벌써 스타트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자기 대사에 내가 말과 동시에 액션과 리액션이 스타트가 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말에 진행을 할 동안, 상대방의 대사가 진행할 동안 벌써 내 감정은 그 다음 대사에 스타트가 되어 있어야지 그 다음 대사와 함께 내 감정이 쏟아져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다시 말해서 대사의 시작과 감정의 시작, 액션의 시작이 동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전에는 들어주는 연기부터 내 감정의 스타트가 되어서 듣는 연기, 감정의 스타트, 다음에 액션과 대사가 이렇게 순차적으로 나와줘야지 아주 자연스러운 연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연기 부분에서 듣는 연기, 상대방에 따라서 대사를 할 동안 내 호흡, 시선, 표정, 손동작, 나의 동선, 이런 것들이 하는 연기에 방해는 되어서 안 되지만은 그것들을 잘 받아주면서 내 다음 대사의 스타트가 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그런 연기로 이어져야 된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처음 하시는 분들하고 연기를 할 때 잘 안 되는 것이 바로 이 들어주는 연기, 자기의 말과 함께 자꾸 대사와 함께 감정의 스타트를 하려는 이런 것들이 조금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의 호흡은 성악에서 사용하듯이 기본적으로 복식 호흡을 사용하는 게 맞죠. 자, 그 다음에 대사의 구분에서 텍스트가 있습니다. 텍스트는 교과서라는 말도 있지만 대본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텍스트라는 말과 함께 서브 텍스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서브, 아래에 있다. 서브 마린, 바다 아래에, 잠수함이죠. 그죠? 그럼 텍스트 아래에 있는 건 뭐냐? 숨겨진 의미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대사는 좋아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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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좋아인지 그래 그래 좋아 좋아 아, 좋다고 좋다고 이런 좋아인지 좋아 어떤 건지 그죠? 어, 친애하는 뭐 내 사랑하는 딸아 정말 사랑하는 딸의 엄마의 감정을 가지고 하는 말인지 엄마하고 자식과 싸워서 있는데 그 폭발을 그 폭발을 주체하지 못해서 마지못해 사랑하는 딸아라고 말하는 건지 그 텍스트만은 액면으로 되어 있지만 그 텍스트 아래 숨겨진 의미가 어떤 것인지 잘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텍스트의 의미도 대본을 읽지만은 서브 텍스트의 의미를 잘 파악을 하는 것이 배우로서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대사의 종류를 보면은 기본적으로 대화체가 있을 것이고, 그죠? 상대방과 대화하는. 그 다음에 혼자 하는, 생각하면서, 아니면 혼자 나와서 하는 독백, 모놀로그가 있을 것이고, 세 번째는, 대본에 보면 지문 같은 것이 있습니다. 핑거프린트라고 하죠. 여기서는 어떤, 뭐, 뒤로 돌아서며, 아니면 배경의 설명, 아침에 해가 뜨기 전에 안개가 쌓여 있고 뭐 이런 것들도 지문에 속하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것이 이제 방백입니다. 어사이드라고 하는데 방백이라는 것은 한 사람 이상이 무대 위에서 한 사람 이상의 사람을 못 듣게 하면서 이 사람이 하는 말들을 관객과는 공유하는 것. 예를 들어서 길동이가 있습니다. 길동이는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춘향아, 길동이는 쟤는 말이야, 아유 멍청해서 말이지, 아이고 하는 일도 뭐 엉망이야. 한데 이 길동이는 못 듣고 A와 춘향이는 대화를 하고 있고 그 말은 관객들과 공유하는 말. 그러니까 한 사람 이상이 하는 말을 한 사람 이상이 이게 한 사람일 수도 있고 두 사람일 수도 있고 여러 사람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말을 관객들과 공유를 하는 것을 어사이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연기를 할 때 그런 대사의 종류도 찾아야 하지만은 일단 캐릭터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대사의 테크닉이나 뭐 이런 것보다 캐릭터 형성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대사의 테크닉은 하면은 나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캐릭터의 형성은 자기의 꾸준한 노력과 끊임없는 어떤 그 열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등장인물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지금 내가 왜 나왔는지, 그 전에 상대방과는 어떤 사건과 내용들이 있었는지, 그럼 나는 어떤 배경을 가지고 태어났는지, 나는 어떤 캐릭터의 사람인지, 나는 어떤 류의 말을 하는 사람인지, 나는 아주 부유한 자신에서 자란 사람인지, 난 내가 장애인인지, 나이가 몇 살인지, 아니면 특정 습관을 갖고 있는지, 이 모든 것들이 대본을 읽으면서 찾아야 되는데 이 대본 텍스트 안에 모든 게 있지는 않습니다. 텍스트 안에 모든 게 쓰여져 있지는 않지만 텍스트를 바탕으로 모든 걸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상의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연출자와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해서 텍스트 안에 모든 것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텍스트 안에서 모든 것을 상상하고 결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텍스트를 잘 읽고 난 뒤에 자기가 하고자 하는 대본을 잘 읽고 난 뒤에 나는 아마 이렇게 태어난 사람인 것 같아. 나는 이렇게 성장한 사람인 것 같아. 나의 배경은 어떤 것 같아. 난 주로 말투가 빠르고 건방져 보이고 뭐 어떤 이런 캐릭터인 것 같아. 스스로 그런 캐릭터들을 잘 형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배역 연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작가에 대한 연구, 작품에 대한 연구, 그 다음에 그 작품을 쓴 시대에 대한 연구, 뭐 이런 것들로 나눠줄 수 있겠죠. 자, 아무튼 저 오늘 연기의 이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짧은 시간 안에 설명을 하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는데 여러분들한테 이론적으로 어떻게 많이 도움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이론을 갖춰도 연기를 잘하고 못하고는 이론적인 것과는 조금 다른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를 들자면은 지금 연기 대상을 받거나 연기를 잘하는 사람들 다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들이 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렇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타고난 끼라는 것도 있습니다. 예술 분야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타고난 끼를 바탕으로 하는 것도 잘 하는 거지만 그 끼를 깔고 있는 베이스에 어떤 연기적 이론이 됐을 때 훨씬 더 좋은 연기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다른 예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성악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 성악적인 재능만으로 잘하는 것은 그냥 잘하는 기계에 불과합니다. 테크니션에 불과한다는 거죠. 기술자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런데 예술인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 하나만을 잘하는 게 예술인이 아니라 기본적인 자신의 소양, 그 다음에 지식적 배경, 그 다음에 그 전문적인 실력, 이 모든 게 하나로 잘 갖춰져 있을 때, 아, 저 사람은 예술가답다고 말을 하는 거지. 그냥 단순히 자기의 전공만 잘한다고 해서, 아, 저 사람 예술가라. 이렇게 말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또 혹시나 또 다음에 다른 특강이 있을 경우 같은 경우는 그 연기 이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술을 한 스타니슬라브스키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나 저기 연기 이론 책에 혹시 교보문고나 이런 데 가보시면은 연기 이론에 관한 거의 모든 책들이 바로 스타니슬라브스키에 관한 책입니다. 그만큼 이 사람이 쓴 연기 이론에 관한 것들이 지금까지도 거의 모두가 적용되고 있고 지금에 나오는 모든 연기 이론들이 다 이 스타니슬라브스키 이론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제가 다음에 이 스타니슬라브스키에 대해서 다룰 시간이 없다면은 연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은 한번 교보문고 가셔서 연기 이론 책들을 보시면은 아마 스타니슬라브스키에 관한 책들을 많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러시아의 극장장이자 러시아의 배우이자 이론가였는데 이 사실주의 연기를 대표하는 연기 이론을 집대성한 아주 뛰어난 예술가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연기 유학을 어디로 가느냐? 미국으로 가느냐? 영국으로 가느냐? 프랑스로 가느냐? 러시아로 갑니다. 왜? 이 스타니슬라브스키 때문에. 이 스타니슬라브스키 이론을 더 잘 알고 그 스타니슬라브스키가 만든 이론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서 더 잘 배우고 싶고 그 사람의 어떤 환경, 태어난 배경, 뭐 이런 것들을 러시아에서 잘 배우기 위해서 러시아로 유학 가는 겁니다. 아무튼 한 번 더 기회가 있다면은 제가 스타니슬라브스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강 영상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